K-팝 팬덤 경제, 그 속에서 진짜 돈을 버는 회사가 어딜까 궁금하셨죠? 바로 디어유입니다. 오늘은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부터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주가 매매 전략까지 아주 알짜 정보만 쏙쏙 뽑아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K-팝 수익, 앨범 판매나 콘서트 티켓, 물론 중요하죠. 근데요, 진짜 알짜배기, 그러니까 마진이 엄청나게 남는 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팬덤 경제. 오늘은 그 비밀의 문을 한번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팬덤 경제의 힘부터 시작해서 숫자로 보는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핵심 성장 동력과 리스크까지. 마지막엔 제일 중요한 차트를 보면서 매매 전략도 짜보고 목표 주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바로 가보시죠. 네, 첫 번째 순서입니다. 팬덤 경제 숨겨진 힘, 바로 디어유 버블의 비즈니스 모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팬들의 마음을 돈으로 바꾸는 걸까요? 디어유 버블이 뭐냐고요? 아주 간단해요. 팬들이 한 달에 커피 한두 잔 값 정도 내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티스트랑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서비스예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바로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이 구조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생각해보세요. 아티스트는 그냥 메시지 하나 툭 보내는 거예요. 사진이든 음성이든. 그런데 수십만 명의 팬들은 이걸 받으면서 나한테만 보낸 개인톡인가? 이런 착각, 아니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한 번에 여러 명한테 보내지만 받는 사람은 완벽하게 1대1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마법. 이게 바로 디어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장점, 즉 추가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점이랑 엔터 산업의 가장 큰 무기, 바로 팬들의 충성심이 완벽하게 만난 겁니다. 구독자가 100만이 되든 200만이 되든 회사 입장에선 돈이 거의 더 안 들어요. 그런데 팬들은 기꺼이 돈을 내죠. 이게 바로 디어유의 돈 버는 공식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숫자를 좀 봐야겠죠? 이 비즈니스 모델이 실제로 돈을 얼마나 잘 벌었는지, 그리고 최근엔 왜 좀 주춤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023년 실적, 이거 한번 보세요. 영업이익이 286억 원입니다. 전년보다 무려 75.6%나 성장했어요. 어마어마하죠? 이 숫자 하나가 이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작년 4분기에 살짝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구독자 수가 190만 명으로 줄었어요. 물론 엄청난 숫자인데 처음으로 꺾인 거죠. 아무래도 핵심 아티스트들이 군대에 가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겠죠. 시장에서는 이제 성장 끝난 거 아니야? 하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전혀 다르게 보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라는 거죠. 보세요. 2026년 예상 영업이익률이 무려 60%입니다. 1,000원 팔면 600원이 남는다는 얘긴데 이건 정말 제조업에선 상상도 못할 숫자거든요. 아니, 잠깐 주춤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틱한 반등을 예상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네, 바로 지금부터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영업이익률 60%나는 엄청난 목표가 가능한 건지 그 핵심 성장 동력들을 하나씩 뜯어보죠. 성장 엔진은 딱 두 개입니다. 아주 강력한 엔진이죠. 첫 번째는 바로 중국 시장입니다. 텐센트랑 손잡고 그동안 막혀있던 중국 안드로이드 시장을 뚫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진짜 대박인데 바로 결제 수수료 인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시너지를 내는지 한번 보세요. 이걸 보시면 하실 겁니다. 원래는 구글이나 애플에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줬어야 했어요. 10,000원을 벌면 3,000원이 그냥 나가는 거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현지 결제 시스템을 쓰니까 수수료가 3에서 10%로 뚝 떨어집니다. 거의 20%포인트가 넘는 돈이 그대로 회사 이익으로 잡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익률 60%의 마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얘기만 있을 순 없겠죠? 모든 투자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는 뭐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먼저 외부 리스크. 중국 정부가 갑자기 팬덤 문화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거나 하는 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아티스트 군입 때처럼 어쩔 수 없는 공백기가 생기는 문제, 그리고 아직 돈을 못 벌고 있는 북미 자회사 문제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자,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시간입니다. 그래서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차트를 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실전 매매 전략 바로 들어갑니다. 지금 디어유 차트를 보면요. 오랫동안 쭉 빠지다가 이제 더는 안 빠지고 버티는 소위 바닥 따지기 구간에 들어선 모습이에요. 에너지를 꽉 응축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동평균선들이 거의 한 점으로 수렴하고 있는데 이건 기술적으로 보면 곧 위로든 아래로든 한번 크게 터질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전략을 이렇게 세워볼 수 있습니다. 1차 매수 구간은 33,000원에서 35,000원 사이, 이 구간에서 분할로 접근하는 거죠.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 1차 목표가는 42,000원에서 45,000원 정도를 보고 대응하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만약 3만 원이 깨진다? 그때는 일단 빠져나와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시나리오는 세 가지입니다. 중국 모멘텀이 제대로 터져주면 5만 5천 원 이상을 노리는 최상의 시나리오. 지금처럼 흘러가면 4만 원대에서 움직이는 기본 시나리오. 그리고 만약에 3만 원 지지선이 깨지면 그때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시장을 봐야겠죠?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그래서 디어유에 대한 최종 결론은 뭔지, 목표 주가는 얼마인지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쟁사랑 비교해보면 디어유의 강점이 더 확실해져요. 공룡기업인 하이브의 위버스가 이것저것 다 하면서 영업이익률이 10%대거든요. 근데 디어유는 오직 이 구독 모델 하나로 35%를 넘어서 60%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체급은 작아도 수익성만큼은 정말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 실적을 가지고 목표 주가를 계산해 보면 지금 주가보다 훨씬 위에 있어요. 가장 보수적으로 잡아도 54,000원 정도. 만약에 중국 시장 성장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8만 원 이상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 가격 대비 업사이드가 꽤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 결론은 매수 의견이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가에는 작년 4분기의 부진 같은 나쁜 소식은 이미 다 반영이 됐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시장이 2025년에 터질 중국이라는 재료, 그리고 수수료 인하라는 확실한 호재를 바라보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팬과 아티스트의 소통, 이게 이제 수조 원짜리 산업이 됐습니다. 디어유는 그 한가운데 서 있고요. 오늘 우리는 그 엄청난 잠재력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과연 이 팬덤 플랫폼의 성장에 끝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